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크게 오른 게 많아요. 예, 그리고 또 대응해야 될 영역도 많고. 예,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코스닥 시장이 다시 조정을 거칠 거다. 그러니까 어제 상승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오늘 어쨌든 조정을 거칠 거다라고 했는데, 하락을 거칠 거다고 했는데, 하락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몇 프로씩 그렇게 폭락하는 그런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정도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상승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삼전 닉스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동안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기 매수가 되게 많아요. 저거 조정받으면은 사야지라는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하고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단타를 하려고 덤비는 수요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이 강했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반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다가 말아버리는 상황이 되지만은,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매수세가 저리 다 몰려버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중소형 종목이면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대형 종목이고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수가 몰려버리면은 1위로 자금 쏠림이 확 커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치더라도 오늘은 매수세가 확 빠져나가 버리니까 당연히 주가가 내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하락을 이용해서 해서 매수를 또 노리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종목을 사냐 하면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러지를 다시 비중을 늘리는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걸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10,000원대에서부터잖아요. 그리고 추가 하락이 더 나올 때 그 9,000원대 초반까지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자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죠. 그냥 제가 이걸 사라고 했다고 바로 탁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주식이 지금 많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 때문에 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주가 반전 강하게 나오니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뿐이잖아요. 대응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매수 사인이 들어왔을 뿐이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회 많으니까 교육도 천천히 받으시고 그리고 사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때 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솔직히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많이 내릴지 적게 내릴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많이 내리면 또 괜히 미리 샀다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조정 줄 때, 하락할 때 사라 이 얘기를 한 거고, 하락이 나온다고 확신을 한 이유는 어제 상승이 강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동해 버리면은 코스닥 시장이 휙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다만 이 삼전하고 닉스가 계속해서 매수가 몰릴 것이고 또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제 점점 그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조금씩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단기로 가시는 분은 손절 쳐버릴 것이고, 중기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산 가격보다 내려오면은 나는 이제 점점 중기로 가고 매집을 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둘로 나뉘어지겠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거래량이 줄게 돼요. 예, 그리고 서서히 매수세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노리셔라,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가지고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못 샀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제 기회는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론 최저점에 사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뭐 해당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정회원방에서 9,100원부터 9,300원 사이에 매수 사인 냈죠. 그건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때는 사신 분들은 이미 15% 이상 수익이 발생했어요. 어제만 18%로 올랐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어요. 저는 어차피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자들한테 권해드렸고,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했고, 그러면은 최 대표 너는 거기서 저점에서 사고 우리는 비싸게 사라고, 우리는 가격이 좀 높게 사서 손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매수하고, 어제 매수 시그널이 또 떴잖아요. 이 양봉 길게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자, 종합 지표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종합 주가 지수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긴 양봉을 만들어내는 게 그냥 보이는 것처럼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다시 비중 확대. 예,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 창에서도 올려드렸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대표님이 가격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저 사인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줬잖아요. 뭐 관점은 알겠는데 사인을 정확하게 안 해줬잖아요. 이런 네, 대도 안 하는 소리는 안 통합니다, 저한테. 분명히 얘기 다 해줬어요. 그게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리고 가격도 확실하게 드렸어요. 650원, 700원. 예, 1650원, 1700원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왕창 샀습니다. 그 왕창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냥 하여튼 왕창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ETF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뭐 단타를 맨날 하시길 원하시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요, ETF의 장점은 루스가 없어요. 손해보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아까 우리 그 두아빠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지인 중에 한 분이 매달 2천씩 벌었대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2천씩 벌었어요. 2천씩 벌어가지고 올 초에도 계속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야, 주식 재밌다, 예, 장 열리는 게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은. 근데 최근에 증시가 막 변동성이 엄청났고 신용 거래하신 분들 지금 박살났죠. 그 다음에 반대매도 엄청나게 나왔죠. 반대매도 보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시 땡 하자마자 8시 땡이 아니라 8시 50분 땡 하자마자
동시호가 호가를 예상 호가를 눌러놔 보세요. 거기서 하한가가 막 나오면은 그게 다 반대 매도예요. 왜냐하면 반대 매도는 하한가로 매도를 주문을 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체결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주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반대 매도 엄청 나갔죠. 그 다음에 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손실 엄청 봤습니다. 이번에 개인들만 엄청 피해를 봤어요. 물론 뭐 기관 외국인들도 수익률이 쪼그라들긴 했지만은 애초에 걔네들은 반대 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올 초에서부터 6월 때까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베팅 규모가 컸겠죠. 거기는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많이 썼겠죠. 빚도 내가지고 쓰고. 근데 손해 한번 나버리니까 얼마를 잃었다 하냐면 2억을 잃었대요.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두 아빠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2억을 잃었대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잃었을 수도 있고 버는 거를 최소한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크죠. 주식 투자자가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벌 땐 잘 벌어요. 장이 좋을 땐 잘 버는데 하락 한번 나와버리면 거기서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가 아직 망한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손해 안 봤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손절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손절치고 다른 걸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물론 물타기를 하지 말고 손절을 잘 쳐라라는 것은 모든 주식 강의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실히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양날의 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손절매를 쳐버리니까 지금 다시 주가가 올라와도 결국은 손실을 확정시켜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새로 매수를 해야 되죠. 근데 그 매수가 또 고점이라면 내일 또 폭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저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개인들이 보면은 자신감에 넘쳐서 나 얼마 벌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대로만 가면 나 떼부자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락장을 안 겪어보거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락장에서 한 번 손절치고 두 번 손절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베팅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손실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ETF는 그게 적어요. 왜냐? ETF는 그냥 들고 가도 되거든. 종목이 실적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꺾어지면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돈 잘 벌었지만은 3분기 4분기부터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손절 치는 거잖아요. 근데 ETF는 그런 게 애초에 없어요. 기업이 수익을 잘 내면 주가가 오르고 수익을 못 내면 주가가 내리잖아요. 근데 ETF, 지수 ETF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지수 ETF입니다. 지수 ETF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경기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기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수 ETF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내리면 올라요. 오르면 내리고. 물론 신고가를 가서 계속 오를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수 ETF만 계속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 폭락할 때 많이 폭락했다 싶으면 사고 내려가면 또 사고 하면서 매집해 놨다가 반등하면 팔아요. 1년 내내 그 짓만 반복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걸리는 시간도 좀 적고 수익이 걸리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수익 폭도 개별 종목이나 잘 나가는 주식을 잡았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누적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막 번다는 분들, 아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번다는 분들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요. 왜? 루스가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면 1번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주식은요, 수익을 많이 낸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건 베팅을 크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베팅이 큰 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ETF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ETF를 살 때 무조건 돌파 나온다고 생각해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삽니다. 물론 신고가를 갈 땐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항상 내리면 사요. 내리면은 일정 부분 내리면은 저점 분할 매수를 해요. 왜? 언젠가 반등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무조건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언젠가를 어떻게 기다리냐? 저점 매수하면서 기다려요. 분할 저점 매수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냐? 보통 2달 걸립니다. 목표 수익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들고 계신 분이 1억을 전부 다 올인했어요. 주식에서는 올인하기가 힘들죠. 근데 ETF는 가능해요. 지수 ETF는 가능해요. 올인을 해도 되는 종목이고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실적 같은 것 자체의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거래량 맨날 몇 천만 주씩 터집니다. 그리고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수 오르면 그냥 같이 오르는 거예요. 지수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고. 단순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선물하고 주식의 장점을 다 같이 더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방 베팅을 모아는 것 뿐인데 그거는 고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고버스는 제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고버스는 진짜 어지간하면 안 거네요. 왜? 고버스 해보면은 아셔요. 고버스 해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고버스를 했는데 고버스를 샀는데 그러니까 인버스에 곱하기 2배를 샀는데 주식시장이 오르는데 나는 손해보고 있다? 그거 안 겪어본 분들은 몰라요. 그거 겪어보시면은 그건 진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아무렇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직접 한번 겪어보시면 그 지옥이에요. 남들은 돈 번다고 지금 난리인데 나는 계속 까져나가요. 그러면 그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주식 ETF 쪽이나 고버스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부분이 적다. 거래량이 충분하다.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 성장 가치를 따질 이유가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일 큰 거 하나. 자, 지금 이제 오늘 보시면은 금호건설이 또 날아갑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단타를 한번 쳐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만큼만 더 내려와도 한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제가 샀을 거예요. 단타 한번 노려봅시다 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써 반등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쉽지 뭐. 근데 이거는 뭐 되면은 사고 안 되면 마는 거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더라도 조금씩 재미로만 사보시라고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금호건설은 지금 호남에 반도체 짓는다고 하니까 주가가 뜨는 거잖아요. 그죠? 호남에 반도체가 뜨니까 이게 오르는데 실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테마주예요. 금호가 단순히 호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금호 자체가 호남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4방을 쳤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점차적으로 지금 테마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벌써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점점 힘이 조금씩 빠질 거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전 하이닉스가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전처럼 막 연속적인 상승을 해주기가 좀 쉽지 않고 이제부터는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자리를 누가 대체를 하냐면은 이런 테마주들이 대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테마주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제 테마주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테마주를 거래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어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거는 겪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오늘 샀잖아요. 그 오늘 만약에 수익이 나서 바로 팔면은 괜찮아요. 그걸 대부분 목표로 하고 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하는 만치 그렇게 안 움직여 줍니다. 더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버나이트를 해요. 그러면 오버나이트를 하면은 그때부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업이 대부분 그럴 때 많이 말썽을 부리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금호건설은 그나마 다행인데 얘는 실적이 좋잖아요. 이런 게 안 올라요. 대부분 시장에서 테마주들 대장주는 적자 막 보고 있는 회사들 있죠. 개인들이 손 못 대는 거, 겁나서 손 못 대는 거, 그런 걸 막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안 사면은 수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내가 용기 내서 사잖아요. 사는 순간 또 뭔가 사고를 터뜨립니다.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횡령 배임이 떠버릴 수도 있고, 그건 최악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거래 정지 바로 돼버려요. 내가 팔 시간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갑자기 좀 주가 많이 올랐다고 유상증자를 발표해버립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래버리면 그 다음날 하한가 찍어버려요. 하한가뿐만 아니라 한 40% 50%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황천당 제약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갑자기 내려가 버리면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도 저도 말도 못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주식 자체가 겁이 나요. 겁이 나고 두렵고 그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뭐 안 좋은 거 나오면은 겁부터 덜컥 나고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지금 처음 주식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몇 년씩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봤어요. 이거 장 끝나고 공시 못 떴는데 이거 원래 우리 카톡방에서 질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감내하고라도 막 질문을 해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막 불안해가지고. 왜냐면 시간 외에서 막 하한가 찍고 그 다음에 프리마켓이 지금 열려있는데 프리마켓에서 막 급락하고 이러면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나 막 겁이 엄청나게 나요.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좀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면 1번.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걸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 ETF로 가면, 지수 ETF로 가면 아예 신경 자체를 안 써도 돼요. 기업이 뭐 망할 걱정, 실적 걱정 이런 거 아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지수 오를지 내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 저렇게 망할 이유가 없는 저런 종목에 대해서 타이밍을 잡을 때는 많이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고가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고 많이 내렸어요. 이미 하락이 크죠. 커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종목 리스크도 없고 기업의 미래 가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실적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밤에 무슨 이상한 내용이 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거래량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팔고 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달 정도만 버티면은 3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불확실한 그런 시장 분위기에 자꾸 휩쓸려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에다가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담을 하셔라. 다 하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좋은 자리니까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했다고 해서 제가 득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기 방에 와 계시고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계시는다는 이유만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권유를 하는 거지, 그거 팔아 가지고 뭐 제가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가담을 해 보실 것 같으면은 공감 표시라도 한번 눌러 달라고 했는데 누르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만큼요, 투자자들이 본인이 익숙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수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 다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가 이런 거 좋더라 하면은 보통은 그걸 기가 솔깃해서 그 다음부터 딱 듣자마자 바로 막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본인의 고집이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옆에서 암만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듣다가 본인이 거기서 느끼면은 그때서야 막 뒤늦게 막 거기서 움직인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건 내가 예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고집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소하거든. 생소하고 낯설거든. 거기다가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향이 더 강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생소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좋다라는 걸 느끼면은 그 뒤에는 이걸 왜 내가 빨리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나 후회를 하는 경험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만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생각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고집 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막 얘기를 하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걸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 내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뭘 하시려는 어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정말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겪어보면은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선택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며칠째 계속 강조 드리고 있고, 타이밍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리고 교육 사이트까지 연결해 드리고 돈은 안 내드렸습니다. 4,000원 수수료 있는데 그 수수료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4,000원을.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정회원 가입해가지고 하는 거 하루에 10,000원이면 돼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4,000원 그 수수료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주식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해는 몇백만 원씩 까져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만 하는 거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는 엄청난 차이다. 결국엔. 그리고 그 실행을 하는 사람만 결국은 열매를 따간다. 제가 하다못해 로또를 사더라도 꿈 좋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덜컥 샀는데 1등 된다?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농협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대부분 되게 된 1등 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은 10년씩 꾸준히 샀어요. 근데 여러분 10년씩 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 10,000원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보세요. 한 3주 4주 지나가면은 내가 이거 뭐하는 짓이지, 왜 돈을 갖다 버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당첨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걸 감히 비교를 하지 마세요. 나는 저거 살걸, 저거 했을걸, 이런 껄무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돈 주지도 않고 증권거래에서도 돈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못 잡은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껄물새고 평생 껄물새일 뿐이에요.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건 주식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투자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베팅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득을 봐요. 자, 종목도 한번 보세요. 심택 몰라서 못 샀습니까? 솔직히 심택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왜 갔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주가가 지금 여기 21선에서 안 깨고 계속 버티잖아요. 이 사이에 이 구간에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자빠졌어요. 모든 종목이 막 다 급락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 쳤잖아요. 그죠? 21선 이탈해가지고 막 급락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텄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한번 급락했지만 또 바로 회복하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에서도 또 버티잖아요. 그 버티는 놈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돌파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PCB 쪽에 이수페타시스 죽어버렸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죽어버렸어요. 다 종목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같은 구간입니다. 이거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심택만 버티잖아요. 결국은 신고가 쳐버리죠. 아, 나 저거 알고 있었는데 왜 안 샀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샀어야 돼요. 실행에 옮기는 것과 그렇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감히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있는 것과 최꼭대기에 있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거는 클릭 한 번의 차이고 터치 한 번의 차이지만은 그거를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같은 감히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선택을 직접 하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삼성전기도 결국은 오늘 신고가에 다시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죠. 이것도 추가 타이밍 잡으시라고 203만원에서 제가 그 이하 가격으로 추가 사인 드렸었죠. 예. 나도 삼성전기 했는데 하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끝까지 대응을 못 하는데. 그 대응한 분들은 자, 올라올 때 추가분은 매도를 하십시오. 203만원 이하면은 최소 8%, 좀 많게는 아까 어떤 분 얘기 적으셨는데 13%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하이에나 매매법이잖아요. 여기서 샀던 부분은 그대로 들고 있지만은 밑에서 산 거는 수익 실현했으니까 현금은 그대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계속 비록 한 번은 급락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시장이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사막 콘덴서는 어때요? 강력하게 떨어지고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비슷하지만은 얘는 힘이 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비중 줄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추가 부분까지 정리해 주면서 소량만 갖고 간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어떻습니까? 아직 돌파 안 나왔지만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한번 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결국 오늘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뭐 일부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반전한 것도 있고 강하게 반전한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들을 빼고는 다예요. 상승에. 결국은 제가 선택한 그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도 맞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발생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를 못 사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쪽을 가셔라 라고 얘기 드렸던 게 얼마 전이고,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결국 개인들 다 털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대응하신 분들은 어때요? 결국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죠? 여기는 아수라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얀 옷 입고 내가 사자 말자 바로 그냥 조금씩 올라주다가 한번 확 뽑아주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그림을 상상하지 마세요. 피투성이가 되고
피칠갑을 해도 살아남으면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그 급락하는 시점에서도 살아 그러면 거기서 살 줄 아는 게 그게 용기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살아남았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대응 못해서 대표님 아까워요, 내가 그날 못 샀어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못 샀으면 끝이에요. 누구는 샀어요. 샀는데 누구는 못 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한 끗 차이지만은 그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농담 삼아 진격의 거인 애니라는 그거, 제가 뭐 나이가 이제 50대입니다만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갑니다만은, 어쨌든 그 애니 같은 거 자주 봅니다. 한 번씩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자주 나오는 거, 뭐 신조 사사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을 바쳐라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게 자주 나와요. 그게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여기 전쟁터거든. 여기서 대충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수익 내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여기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은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자, 아직 늦지 않았다. 하라는 거 한번 해보시자. 조금이라도. 많이 하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뭐 많이 하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못할 이유도 없는데, 그래도 자신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할 거고, 한 2달 뒤를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매수가 잘 들어오고 버텨주는 쪽을 계속 집중하셔라. 예, 심택도 오늘 신고가 가니까 안 팔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매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더 올라가면 거기서 정리를 하든지 일부러 정리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장이 마감을 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요. 어쨌든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동시효과 그런 거 뭐 어차피 요새 프리마켓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요즘 시장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투자자들께서 이제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예전만큼 관심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면은, 그럴 때는 투자자들로 대응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제 많이 포기를 해요. 주식 강좌나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이 멀어져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당연한 건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런 관심이 멀어지고 힘이 들 때 들어오시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익을 낸다.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 들어와서는 절대 돈을 못 번다. 그런 분들은 벌어도 나중에 다 깨먹는다. 예,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마무리가 돼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끝까지 밀고 가셔요. 그리고 또 반도체 쪽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해 놓고 나머지 계속 밀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거 하나 마이크론, 이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끝까지 밀고 간다. 자, 그리고 여기는 비중 확대 사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면은 일부는 매도할 거예요. 나머지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매매는 뭐다? 하이에나 매매법이다. 하이에나는 물소를 한 방에 물어 죽이지 못합니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이득을 취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져요. 물소가. 심택이 지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치면서.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풀어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신조 사사게요 한번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신조 사사게요. 예,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만한 결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전쟁터에서 못 살아남아요. 자,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